안녕하세요, 에밀리입니다. 현재 독일 시각으로 2021년 1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제가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급하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요, 오늘 정말 역사적인 날이거든요. 이 중요한 순간을 여러분께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고자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찍는 점, 아마 컷 편집 정도만 해서 올라갈 것 같은데 영상의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제가 지금 생방송으로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오늘 9시부터 분데스타그 독일의 연방의회에서 새로운 분데스칸슬러 연방 총리를 지금 뽑고 있는 거예요. 선거하고 있는 거예요. 에밀리님 벌써 뽑힌 거 아니었어요? 연방 총리? 예, 그거는 이제 9월 26일 날 연방의회 선거 분데스타그스발이었던 거고요. 그때 당시에 저한테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주셨었어요. 실제로 에밀리님 축하드려요. 에밀리님 정당에서 총리가 나왔네요. 네, 되게 마음은 감사히 받았지만 그때 총리가 벌써 결정이 된 건 아니었고 단지 SPD에서 총리 후보를 세웠었는데 SPD가 표를 많이 받아서 그 후보가 그대로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았던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오늘 확실하게 결정이 되는 거고요. 정확한 얘기는 조금 뒤에서 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 총리 후보 인물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올라프 숄츠. 예, 올라프 숄츠. 한국 뉴스 기사들 보니까 이 숄츠를 슐츠라고 쓰시는 경우가 많던데 슐츠 아니에요. 숄츠예요. 목에 두르는 숄 이런 것처럼. 자, 올라프 숄츠 SPD 사회민주당 출신이시고요. 1958년생입니다. 저희 아빠랑 동갑이시네요. 무려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벌써 SPD에 입당을 했고 전공은 법이에요. 대학에서 법 공부해서 변호사 자격증까지 땄고 1998년 만으로 40살 되던 해에 처음으로 연방의회에 당선이 돼서 이제 연방의원 자격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2007년에는 Bundesminister für Arbeit und Soziales 연방 장관을 역임을 했는데 Arbeit und Soziales 뭐 한국으로 치면 노동복지부 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노동복지부 장관. 그리고 2011년부터 18년까지 7년 동안 함부르크 아시죠? 저 북쪽에 있는 한자 도시 함버시에서 시장을 역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지금까지 좀 있으면 이제 아니겠죠. 2018년부터 재정부 장관을 지냈고요. 제가 당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정당 내에서 올라프 숄츠의 이미지는 뭐 카리스마 있고 딱딱 결단력 있고 옳고 그른 거 분명하고 뭐 그런 이미지가 강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분이 SPD의 총리 후보인데 바로 어제 12월 7일 화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 이 선거 이후에 연방의회 선거 이후에 어떤 정당으로 어떻게 이거를 정부를 구성을 할 것인가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뭐 설왕설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세 개의 정당 SPD 사회민주당 빨강색, FDP 자유민주당 노란색 그리고 Die Grünen 녹색당 초록색 이렇게 세 개의 정당이 연합을 해서 코알리치온 연합을 해서 연정을 해서 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봤어요. 이 합의를 보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렸죠. 막 서로 막 딜하고 막 그건 안 돼. 이거 빼. 저거 넣어.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조항들을 뭉치고 합치고 정당들의 아이덴티티도 넣고 국민들의 뭐 중요한 이슈도 넣고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Koalitionsvertrag이에요. Vertrag이라는 건 계약이라는 거거든요. 뭐 말하자면 연정 계약 같은 거예요. 말 그대로 계약이에요, 이건. 이 계약 조항 하나하나 다 살펴서 모두가 동의를 한 뒤에 어저께 드디어 서명을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부를 어떻게 구성할지 결정이 났으니까 그러면 이 정부를 이끌 수장, 즉 총리, 분데스칸슬러가 필요해지겠죠. 그걸 오늘 지금 분데스타그 안에서 이 의원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분데스타그 안에 의원들이. 독일은 직접 선거 안 해요? 그거 민주주의적이지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분데스타그 자체가 국민의 투표로 이렇게 구성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 투표 방식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해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굉장히 민주적인 방식의 투표예요. 그래서 국민에 의해서 뽑힌 의원들이 이 총리를 이제 다시 한번 뽑는 거죠. 근데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막 올라프 숄츠를 안 뽑아버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네, 그런 일은 일어날 리가 없는 게 이미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합의를 했잖아요. 계약서 서명도 하고. 물론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 야당이겠죠. 참여하지 않은 정당, 예를 들면 뭐 CDU, 기독교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안 들어 안 뽑아 할 수 있겠죠.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세 개의 정당이 과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합친 거예요. 과반수 만들려고 지금 정당 3개가 합친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뭐 너무 죽고 못 살아서가 아니라. 그래서 과반수가 이미 동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프 숄츠가 총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자, 그래서 지금 9시부터 투표를 했고 그 다음에 한 10시 15분쯤 조금 있다가네요. 이게 결정이 거의 나면은 현재 연방 대통령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이분도 사실 SPD 출신이신데 이 연방 대통령이 Ernennungsurkunde, 우리말로 하면 임명장을 이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총리 땅땅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아주 속전속결이에요. 오늘 벌써 15시, 오후 3시에 이미 이제 메르켈 총리, 전 총리가 되시겠죠, 이제. 전 총리로부터 인수인계 받기로 지금 다 이게 계획이 짜여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변수가 뭐냐면 연방 대통령께서 갑자기 거부권을 행사하실 수 있어요. 아니, 난 저 사람 총리로 인정 못해. 근데 이것 또한 뭐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외해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Bundeskanzler가 정해지면 각부 부처 장관들, BundesministerInnen들도 정해줘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각 정당마다 이 사람을 우리 총리로 하자, 총리가 아니라 이 사람을 장관 시키자, 이 사람 복지부 장관 시키자, 이 사람 뭐 시키자 하고 다 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SPD에서 내놓은 장관 후보들 중에 가장 유명한이라고 할까, 가장 스타 후보는 Karl Lauterbach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새로운 차기 Gesundheitsminister라고 하나? 건강장관? 죄송해요. 제가 지금 급하게 하느라고. 이번에 지금 이 시국에 코시국에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으셨어요. 되게 sympathisch, 되게 막 호감형이세요. 되게 뭔가 항상 쪄들어 있는데 되게 유머도 있고 재밌는. 그래서 이분이 아마 거의 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장관 후보들은 또 이렇게 차차 정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 뉴스 속보 급하게 전달드렸고요. 약간 우왕좌왕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중요한 내용은 그래도 다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에밀리 미립슬런 채널의 에밀리였습니다. 여기는 저의 침실.